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남인이 한국생활 중 일상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짧고 깊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인테리어를 경험한다는 거는 좀 흔치 않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작년에 30년 된 집을 구매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갈아엎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되게 느낀 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놀랐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신기했던 점, 마지막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랐던 점인데요. 저는 북한에서도 인테리어를 저희 집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하는 걸 많이 보긴 했어요. 언젠가부터 북한에서도 인테리어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옛날 집을 고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막무가내로 다 뜯어 고쳤던 것 같아요. 힘을 받는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통벽으로 세워진 벽들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막 까고 거기다 미닫이 문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지멋대로 다들 거쳐서 살았었고 저희 집은 옆집도 다 인테리어하고 물탱크 올리고 뭐 다 까고 하는데 절대 안 고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막 아빠한테 물어봤었죠. 왜 우리 집은 안 고치냐? 나도 집에 친구들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창피하다. 우리 집도 좀 그렇게 예쁘게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집이라는 게 원래 설계상 다 힘을 받게끔 설계가 된 건데 그렇게 함부로 까부시면 안 된다. 이제 저러다 큰일 난다. 아버지가 그러셨었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집을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인테리어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도 다 이제 써붙여야 된대요. 아파트 그 벽보 같은 데다가. 그리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장할 계획이 있냐? 그래서 거실 베란다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다 승인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에서 절반 이상이 베란다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건축사무소랑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시청에 가서 이렇게 관련된 과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제출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라는 걸 제출하고 또 한 번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집을 샀다, 저 집에 집 샀대 뭐 이렇게 소문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그냥 다 가서 까부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예전에 살던 집을 팔고 할머니네 집에 잠깐 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을 산 집에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거의 뭐 그 벽돌 그다음 벽 까부신 것만 해가지고 거의 한 차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러고 보면은 베란다 확장이라고 해서 고정된 벽을 까는 게 아니라 거실 베란다이기 때문에 거실에 샤시를 이제 철거하고 그런 거잖아요. 북한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방대한 그런 공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아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참 한국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어떤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칙이 강하고 모든 것이 다 원칙대로 움직이는구나. 뭐 한국에서 사고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기한 점입니다. 아마 저희 집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비포 애프터를 봤을 때 정말 천지개벽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그 과정에서 자재들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인테리어를 할 때 타일, 또 북한에서도 한때 막 타일 붙이는 게 엄청 붐이 일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냥 거실에도 타일 붙이고 뭐 언데간데 갖다 타일을 다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이 대부분 다 중국 타일이었어요. 중국의 그 빨간 타일들, 아니면 중국에서 나온 약간 대리석 비슷한 그런 타일들이었던 것 같고, 국산 타일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애초에 국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쓰는 편이기도 하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냥 이제 창문만 이렇게 닫아도 요즘엔 다 걸리잖아요. 그게 샤시를 제대로 닫으면 다 걸리고 밖에서 못 열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자물쇠 기능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재들을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었고, 이런 걸 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걸로 이렇게 하는구나. 샤시가 저희는 KCC 창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놀랐었고, 이런 어떤 거대한 유리 문인데 그거를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다는 게 신기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 한샘이거든요. 그 주방 통째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부터 해서 싱크대 뭐 위에 붙박이장 이것까지 다 한샘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것도 되게 국산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참 너무 신기했었고, 자급자족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게 참 놀라웠던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중문을 설치를 했는데 중문은 정말 100% 만족하고 있어요. 아니요, 한 200, 300%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문을 그 옛날에 처음에 지어질 때 했던 출입문이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북한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도 원래 다 이제 나무 문짝으로 나오는데 아파트들에, 근데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지멋대로 다 출입문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철문짝으로 된 거, 그거 이제 100달러 문짝이라고 했는데, 그런 철문짝으로 된 집들이 되게 잘 사는 집이고, 그리고 원래 아파트 만들어질 때처럼 나무 문짝으로 된 집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집이고, 이제 문짝만 봐도 잘 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문짝, 문을 닫으면 좀 틈이 있어서 그게 좀 그래가지고 바꾸고 싶었는데, 문짝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되게 원칙이 강하구나. 그런 점이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한국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한국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배워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점인데요. 일단은 아마 인테리어 관련해서 요즘에 와서도 많이 찾아보고 집에서 살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작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전문 업체라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에 그냥 맡겨뒀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만족을 했었고, 이제 살면서 보니까 하자가 하나둘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만족했다는 것도 사실 좀 그런데, 왜냐면 집이라는 게 보니까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구조를 보니까 벽이 이렇게 벽돌 쌓은 벽이 있다면 그 위에다가 나무 합판 같은 걸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리고 그 벽과 나무 합판 사이에 아마 뭐 거품수지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보온이 되는 그런 재료를 이렇게 막 싸서 이렇게 붙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나무 합판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튄 거예요, 나무 합판이. 그래서 되게 좀 보기 싫었는데,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 하시는 사장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엌 천장 같은 경우에도 그 합판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그냥 벽지를 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벽지가 이게 뭐 실크 벽지라고 해서 애초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뜨게 만들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쫙 펴지면서 수평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벽지인 거잖아요. 그 벽지가 마르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괜찮을 리가 없죠. 애초에 합판이 그렇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방하고 이제 천장 부분, 이제 남편이 쓰고 있는 PC방 그 부분만 다시 좀 해달라라고 해서 다시 재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잡았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뭐 괜찮은데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 집이 재건축도 될 수 있다, 처음에 막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선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되면 좋다라고 해서 지금도 보면은 화장실 벽 같은 경우에도 수평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로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루가 살면서 보니까 하자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났었는데 아마 다니면서 계속 밟고 다녀서 그런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온 부분이 있고 마루가 수평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아마 그게 주저앉거나 올라가거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루 수평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애초에 이제 처음에 미장부터 수평을 쫙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건가 아니면 뭐 마루를 어떻게 붙일 때 잘 안 된 건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살면서 보니까 인테리어 하자들이 군데군데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은근히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업체 선정을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30년이면 뭐 오래된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래된 집이니까 뭐 새 집처럼 바라지는 않지만 항상 늘 밟고 다니는 그 바닥은 수평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많이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거를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계속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좀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꿈은 이제 전원주택에서 텃밭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 벽돌집, 2층짜리 그런 벽돌집들 있잖아요. 빨간 벽돌집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빨간 벽돌집을 사서 직접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테리어를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한 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 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내 집 하면은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허가권이 있는 집 정도였고 한국에 와서 내 집 하니까 이게 내 집이기도 하거니와 땅 자체도 내 땅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저희 단지에 제가 이 집을 이렇게 사면 어느 정도의 땅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등기부등본 이런데.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신기했었고 이게 정말 내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패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특별한 관심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